법이 나온다면은, 자, 우리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법.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경제 가운데서도 경제 같지 않은, 그러나 경제랑 매우 비슷한, 그렇다고 경제라고 말하기엔 약간 껄끄러운, 요런 거, 요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가능성이거든요. 경제가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분량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량 2000자가 넘어요. 그죠? 올해 구평에서 역대 최고 분량 2300자 이상이 나왔었죠. 몇 자? 2300자 이상으로 역대 최장 분량, 가장 긴 분량이 구평 때 나왔죠. 구평 때 나오고, 복합지문이죠. 그것도 복합지문. 올해 9월. 그 녀석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독 지문인데 겁나 길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도 관건입니다. 자, 지문 1문단으로 가겠습니다. 1문단. 시간이 나에게 얼마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서둘러야 되는데, 서두른다고 하는 거랑, 그쵸? 신속하게 푸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적으로 정해진 위치에 약속된 정보를 찾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경중을 가리는 거죠. 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무엇을 가리자? 경중을 가리자. 경중을 가리자.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중을 가리자. 무조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연연하지 마시고, 빠르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녀석들은 좀 여러분들이 가볍게 취급해 주시고, 무거운 녀석은, 중요한 녀석은 중요하게 대접해 주는 이 연습을 해보시자.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정보에는 집중하여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좀 빠르게, 그쵸?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1문단에서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 뭡니까? 정해진 위치, 1문단, 약속된 정보는 화제죠. 화제 발견 못한 채로 졸라 달려가면 뭐합니까? 2문단으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1문단에서 발견할 걸 발견해야 2문단으로 가는 거예요. 1문단에서 시작하는 게 이런 식으로 첫 문장에 작은 따옴표 돼 있어가지고 Look at me, look at me, look at me 라고 관심을 끄는 녀석이 등장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얘가 화제거나 아니면은 얘와 관련된 파생된 하위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파레토 최적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실전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화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달고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달고 달아가지고 이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백인지식으로 외워야 돼요. 모든이라는 말을 밑줄 그어놓고 별표. 파레토 최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이돌계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슬기. 슬기가 파레토 최적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형이 n-1 정도. 전체 충족되어야 할 n 가운데 하나가 좀 부족하죠. 그걸 뭐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타 등등은 n-10, 100, 1000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파레토 최적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동시에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동시에.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원영이가 뭐 10년 뒤에 나머지 하나를 갖춘다. 아니에요. 그래 봤자예요. 파레토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n이 나오고 n-1이 나오고 n-2가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나 전환해가지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1문단에서 아직 화제 안 나왔거든요. 그러나 얘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n-1이 꼭 n-2보다 낫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하나 부족한 애보다는 두 개 부족한 애가 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쵸? 슬기님이
슬기님이 물론 이제 이상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슬기님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슬기님을 만나기 어려우니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자, 형광펜으로 색깔. 차선의 문제에다가 형광펜 색깔. 근거가 뭐죠? 이러한 문제를 밑줄. 이러한 문제를, 자, 뭐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1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이거를 뭐뭐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얘가 화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화제는 뭐가 된다고요? 차선의 문제. 자, 뒷장 넘겨서 지문 분석표에다가 차선 문제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선의 문제. 차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거 말고, 최선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거, 2등. 이런 얘기잖아요. 2등으로 좋은 거. 1등은 N. 파레토 최적이고, 1등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 차선의 문제는 이라고 이 문단, 첫 문장 시작하는 걸로 봤을 때 화제가 분명하죠. 차선의 문제가 화제야. 자, 이제 됐어. 이 문단에서는 다시 빨간 편으로 밑줄. 자, 여러 분야의 논의에서 등장한다 했으니까 그 중에 한 분야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중요한 사례. 화제가 차선의 문제인데 그 차선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례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상 1번 되겠습니다. 얘가. 뒷장 넘겨서 지문 분석표에 자, 비교상 1번 써볼게요. 자, 관세, 동맹. 자, 두 번째. 자, 비교상은 자, 1번 관세 동맹. 줄여서 그냥 관세라고 써버릴게요. 관세라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뭐죠? 근데 관세가 뭐예요? 무역할 때 붙이는 일종의 국가 간의 세금 같은 거죠. 그쵸? 딴 나라 물건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금 붙여가지고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거야. 또 관세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좋은 거야? 없는 게 좋은 거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모든 국가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는 거죠. 관세가 없는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야. 뭐라고? 관세가 없는 거. 모두가 세금 붙이는 거 없이 국경 넘을 때 세금 붙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 그게 파레토 최적인데 근데 관세를 붙이는 게 일부고 붙이지 않는 게 일부인 경우에 일부 국가에서만 관세 동맹을 통해 관세를 제거한다면 그건 차선책이야 최선책이야. 얘는 최선책이지만 얘는 차선책이 되겠죠. 불가피한 거잖아요. 국경을 넘는데 세금을 안 붙일 수는 없잖아. 그게 현실이라는 조건에서 보면은 부득이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거죠. 관세 동맹은 항상 경제 효율성을 세계 경제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어 왔죠.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뒤가 되겠죠. 그러나 뒤에 그러나에다가 빨간 편을 다시 한번 밑죠. 그러나 이건 통념이에요. 통념. 이걸 부정하는 녀석이 있죠. 바이너. 바이너가 뭐라고 했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다. 뭐라고요?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관세 동맹은 예를 들면은 관세 제거되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관세를 제거한 일부에 해당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나라들의 존재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논의를 전개할 때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 거야. 뭐하고 뭐? 무역 창출이랑 무역 전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 해볼게요. 세계 경제의 효율성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냐는 이거에 달려있다 이거야. 자, 형광펜으로 색깔. 자,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바로 앞 문장이 있죠.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해볼게요. 그렇군. 이렇게. 자, 정리해볼게요. 세계 경제의 효율성 증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는 거는,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했더니, 이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이 커지게 된다면은, 이게 커지게 된다면은, 효율성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문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두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무역 창출이라는 게 있고요. 치읓, 창출. 두 번째 개념이 뭐라고 나왔죠? 지읒, 히읗이야. 지읒, 히읗. 무역 전환이라고 나왔어요. 전환. 둘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찾아볼게요. 봤더니
자, 보세요. 둘의 차이점을 봅니다. 무역 창출이라고 하는 녀석, 치읓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자, 바꾸는 상황이니까 바꾸는 결과 쪽에다가 체크할 거예요. 낮은 국가에다가 낮은 국가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거래 국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나랑 거래하는 국가인데 저 녀석 저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생산 비용이 전보다 낮은 국가야. 그러면 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한테는 이득이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뭐라고요? 증대되지만 이라고 이제 나온 거죠. 오케이? 근데 무역 전환이라고 하는 것, 히읗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 쪽으로 이제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 쪽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내가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녀석이 비싸게 생산한 거를 싸게 살 리는 없고, 비싸게 생산했으니까 비싸게 사겠지. 그래서 효율은 올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둘을 합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잘 보세요. 창출은 봤더니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동맹국 사이에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동동이야, 동동. 창출은 동동이고 전환은 동비야. 자, 뭐야? 창출은 동동이야. 원래 동맹국 사이였는데 거래가 없던 국가하고 거래를 트는 거거든요. 원래 거래하지 않던 동동 사이에서 거래를 새로 트기 때문에 창이라는 말을 써요. 비로소 창자를 쓰는 거야. 새롭게라는 말, 새롭게. 그러니까 상대국에다가 이제 노란색으로 네모할 거야. 상대국이 원래 나랑 동맹 관계, 관세 동맹 관계에 있던 나라야. 근데 아래 있는 녀석은 원래는 동맹 국가가 아니란 말이야. 관세 동맹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라서 관세를 붙이는 관계였는데 바꾼 거죠. 뭘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동맹 이전에 비동맹 상태에 있었다는 게 2번의 전제예요. 전환의 전제야. 그래서 전환이라는 말을 쓴 거야. 얘가 이제 뭐로 바뀌는 거야? 동맹국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얘는 왜 창출이야? 새롭게 거래하지 않다가 거래하는 녀석이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노란색으로 적은 거 오른쪽에다가 써볼 거예요. 얘는 생산 비용이 높은 국가야, 낮은 국가야? 노란색 처리한 녀석은 아까 체크했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낮은 국가로라고 했잖아. 낮은 국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새롭게 거래 트기 시작한 거야. 그 나한테 효율성이 더 있겠죠. 근데 얘는 비용이 높은 국가야, 낮은 국가야? 높은 국가라고 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비싸게 내가 사게 될 테니까. 이해됐죠? 이거야, 이거. 자, 정리. 그래서 결론은 뭐냐? 1번하고 2번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치읓하고 그 다음에 지읒을 비교했을 때 창출하고 전환 가운데서 전환이 커버리면은 효율이야, 비효율이야? 시작. 비효율이라고 하겠죠. 비효율.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주어를 삼으면은 효율성은 증가야, 감소야? 감소가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관세 동맹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이긴 한데 그것 자체로 나머지 그렇지 않은 세계까지 포함하는 전체 세계 경제가 효율성이 증대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관세 동맹 맺은 국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곧 세계 경제의 효율성 증가를 말하지는 않는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전환이 더 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야? 생산 비용이 더 높은 국가로 많이 전환되어 버렸을 때 손해가 커지게 될 거 아니에요. 이득보다. 맞죠? 이제 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비교사항 찾아볼게요. 다음 문단 시작할 때 이렇게 갑니다. 뭐라고요? 차선의 문제는 이라고 또 시작하는 거야. 자,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와 직접세 형광펜 색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간접세 색깔 딱 하시고, 뭐뭐의 논쟁에서도 등장한다에다가 빨간 펜으로 밑줄을 한 번 더 그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건 뭐야? 경중이야, 경중.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부.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여기 지문에 있는 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에서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쓸어 담겠다.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거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아까 봤던 거, 지금 보는 거, 앞으로 볼 거, 이따 볼 거,
아까 본 거 이따 볼 거, 계속 볼 거, 또 보고, 문제 풀면서 또 보고. 이 문제들 모든 정보들을 이 지문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집어삼키고 주워 담고 내가 다 소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너는 종소리를 듣고 마킹을 못한 채 씁쓸한 표정으로 나오게 될 거야, 시험장을. 알겠어요? 그럼 이 가운데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 우리가 오늘 강조하는 건 뭐야? 정말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뭐? 요거. 대략 5개에서 7개 되는 정보. 몇 개? 5개에서 7개 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힘을 길러야 돼. 남은 2주. 포기하지 마세요. 2주 동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2주 동안에도 할 수 있다. 태우님,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2주 동안에도 가능하다 이거야. 해보시라고. 알겠죠?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산문단에서 이거 표지 요거 있죠, 요거 표지. 여기에 뭐라고 나왔니? 뭐뭐에 관한 논쟁에서도 등장한다. 근데 이게 화제란 말이야, 화제. 그러니까 화제와 관련된 두 번째 논쟁, 관세동맹에 의해서 두 번째 논의 대상, 세금이 두 번째 비교상이 되는 거죠. 형광펜 두 군데 색깔 한 거야, 그치? 직접세하고 이제 간접세. 여기다가 이제 비교상 두 번째, 비교상 2라고 쓸 거야. 직접세, 간접세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세금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쓸 수도 있죠. 이걸 묶어서 세금이라고 쓸 수 있죠. 위에서는 뭐였으니까? 관세. 2번은 뭐야? 세금.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세금에 관련된 게 세 가지로 지금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파레토 최적이라고 하는 게 일단 나와야 되겠죠.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야. 아까 뭐하고 똑같아. 아무런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 상태가 파레토이듯이 아무런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파레토 최적이죠. 왜냐면 그건 그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되는 과정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정치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정부 지갑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 외적인 요소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는 순간 파레토가 아니게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자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있나요? 헨리 알아요? 버클리 음대 나왔던가요? 맞아요? 헨리라고 하는 친구 알고 있나요? 여기 이제 헨리를 불러주세요. 급할 때 헨리 불러, 헨리콜. 이 세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핸더슨의 헨, 두 번째가 리트렐이, 마지막은 헨리콜해 라고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죠. 네, 헨리콜해. 기억, 니은, 디귿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비교쌍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야. 예, 칸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좌우로 늘어뜨려서 쓸게요. 1, 2, 3번으로. 첫 번째 기억에 해당되는 거 헨이야, 헨. 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직접세가 나아, 간접세가 나아. 직접세가 더 낫다라고 했지. 직접세가. 세금을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쟤는 진짜 나의 은혜 진짜 감사하네. 스승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은 거지. 바다보다 깊은 거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어. 오, 고마워. 땡큐. 자, 헨이라고 하는 핸더슨은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여기 또 빨간 펜 들어. 이건 이제 지문을 읽는 방법과 상관없이 배경지식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실전에 가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짜 알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것. 이 직접세랑 간접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여기 간접세라고 하는 거는 상품이 붙는 거다. 외워야 돼, 외워. 간접세는 상품이야, 아니면 소득이야? 상품에 붙는 거야. 상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붙는 거야. 니네가 이 세금 내겠니, 안 내겠니? 당연히 내지. 빵 먹고, 우유 먹고, 그쵸? 한빈이 빵 먹고, 우유 먹고, 한빈이 빵 먹고, 우유 먹고, 하루에 세금을 몇 번을 내는 거니? 애국자 한빈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직접세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붙는 거야? 소비야, 소득이야? 소득이야, 소득. 소비에 붙으면 간접세, 소득에 붙으면 직접세. 알겠죠?
여러분들은 소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아니,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세를 낼 일이 없죠. 저는 소득세를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내죠. 우리 둘 다 내는 건 뭐야? 간접세야, 직접세야. 시작. 간접세. 간접세는 너도 내고, 나도 내고. 초딩도 내고, 고딩도 내고. 전부 내는 거예요. 그죠? 슬기도 내고, 나도 내고. 함께 하는 게 있네요. 간접세를 같이 내고 있었습니다. 제 돈이 슬기의 돈과 함께 합수하듯이 같은 곳을 향해 흘러가네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사랑은 한 곳을 향해 함께 나란히 가는 거라고. 어쩌면 그런 전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표정 진짜. 자, 좋습니다. 네. 자, 태연님, 꿈속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반갑습니다, 태연님. 올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비교상 1번 지나서 비교상 2번 체크했고요. 요거 하나 정리했어. 직접세. 그러면 헬리콜의 리를 봐. 리틀은 뭐라고 했니? 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직접세라고 하는 게 변변찮은 거야. 조건이, 특정 조건에서만 통할 것 같은데, 좀 별론데.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핸더슨의 해는 직접세를 왜 얘기했냐면은, 간접세에다가 붙이는 순간, 이 상품에는 붙고, 저 상품에는 안 붙고, 이 상품에는 많이 붙고, 저 상품이 적게 붙고. 하니까, 상품들 자체 가치 아닌 것으로 평가받는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버리는 거는 그 상품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해. 졸라 억울하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세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소득, 있는 사람들한테만 붙이는 거, 상품에 붙이는 거 말고. 근데 얘는 또, 판단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형광펜 색깔. 자, 여기,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야. 직접세, 간접세 중에 고른다. 난 못 고르겠는데, 판단 못 하겠는데, 이거야. 리틀은 판단 못 하겠는데,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이 시기가 또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지를 남기는 거야. 아니, 또 그런 판단은 못 하는데,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부차하게. 매우 부차하게. 차등적 세율을 어디다가 붙여? 여러 상품에다가 붙여. 근데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하지, 실제 방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가능성만 언급한다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신감 없는 모습. 여러 상품의 차등적 세율을 매긴다. 그랬어요. 한빈님 얘기해봐. 우리 학원에서 가장 많은 간접세를 매일같이 나라에 헌납하고 있는 우리 한빈님. 자, 쉬지 않고 흡입하시는 우리 한빈님, 애국자 한빈님 얘기해보세요. 여러 상품에 붙이는 세율이기 때문에 얘는 간접세 편을 드는 거야? 직접세 편을 드는 거야? 그렇죠. 간접세. 오케이. 얘도 간접세야, 사실은. 얘는 지금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편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한 상품에, 대신에 한 상품에만 붙이면 안 되지. 여러 상품에. 자,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헬리콜의 콜이야, 콜. 콜을 볼 거야. 자, 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대체한다라고 했으니까, 형광펜 색깔. 대체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직접세 싫고, 간접세 좋다는 얘기죠. 그죠? 콜은 간접세 편을 들고 있는 거야. 간접세 편을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질문해볼까요? 그럼 니은하고 디귿은 가능성 측면을 언급했다는 니은의 어떤 그 자신 없음, 취약한 점도 있지만은 굳이 공통점 찾는다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 여가와 보완 관계가 높은 상품에 뭐라 그랬어요? 높은 세율을 붙이는 순간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낮은 세율이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 상품에 붙이는 거니까 선생님 상품에 붙이는 거니까 간접세야 직접세야? 간접세가 맞는데 그래서 질문이야. 차등이야 균등이야? 예리님, 차등이야 균등이야? 이 상품 저 상품 사이에 차등이야 균등이야? 시작. 차등이잖아. 차등. 오케이. 차등이야. 그래서 얘도 여러 상품 차등이라는 말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차등이야 차등. 얘도 차등, 쟤도 차등. 또 동일한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또 비슷해. 얘가 둘이. 가능성 측면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동일한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 그죠? 특정 조건에 따라서